안녕하세요, 심리입니다. 저는 지금 CTS 홀에 가는 중입니다. 대한교육진흥법안 토론회가 있는데요. 앞에 보이는 건물이 CTS 건물입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대한교육법제화 토론회 녹화 준비가 한창이고요. 네, 지금 가장 앞자리 사수했습니다. 대한교육법제화 토론회 앞에서 열심히 듣고 모니터 해서 쉽집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CTS 기독교 TV와 한국기독교대안학교 연맹이 공동으로 준비한 대안학교 법제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에서 의원하고 있는 박찬대 의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그때그때의 인연들이 아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것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가름할 정도로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혁신 성장의 키워드는 창의성입니다.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다양한 교육적 수요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은 국가의 인재 육성의 필요성뿐만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작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와 모든 아이는 우리의 아이라고 하는 우리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대안교육을 국가가 품어내는 것은 이제는 사회적 그리고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며 꿈을 펼치도록 돕는 대안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때가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안교육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아이들을 묵묵히 가르치고 돌보온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전국의 산지에 있는 우리 기독교 대안학교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성 있는 인재로 길러내는데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획일적인 공교육만을 강요하는 현 제도의 한계로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학생 신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실을 더 이상 모른 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갈 후속 세대를 위해서 최소한의 법적인 틀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을 작년에 대표 발의했고 통과를 위해서 교육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우리가 원하는 대안교육의 모든 목표를 다 달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한 발자국을 떼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살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대안교육이 많은 국민들과 교회, 목회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 알려져서 법 통과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대한교육법제화가 꼭 이루어질 거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저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대한교육법제화를 이렇게 많이 접하다 보면 혹여 어떤 분들 중에는 인가 등록 안 하고 그냥 이 상태로 비인가 상태로 가도 되지 않겠냐, 굳이 뭐 애써서 뭐 등록이나 인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대안학교가 미인가 상태로 남았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초중등교육법 67조, 68조 물론 사문화됐다 하지만 이 법이 우리를 대한교육의 종사자, 또 대한학교를 설립하신 분, 그 다음에 대한학교에 자녀를 보낸 분들을 다 범법자로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잘못한 게 아닌데 우리는 이 법에 의해서 범법자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학생으로서의 법적 지위,
보장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법제화는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민가대안학교는 실체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행위는 일어나고 있지만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쉬운 것, 스쿨존 설치도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전기세, 수도세와 같은 이런 부분에 감면도 없고, 뭐 각종 세제택, 뒤에 제가 부록으로 실어놨지만 이런 세제택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록이 되어서 최소한의 법의 테두리에 들어가서 법의 보호 속에서 대한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가 보장이 되고 또 학생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법제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게 됐습니다. 이 장기로 나눠서 단기는 대한교육기관 학력도 미인정으로 하고 최소한의 구비 조건만 갖추면 등록제도로 가도록 하지만 나중에 좀 더 장기적으로 가면 학력 인정도 검토하고 그 다음에 학력 인정 대한교육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이 초중등 교육법에 나와 2조에 나와 있는 학교 종류 5가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이름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 정부에서 이 대선 공약 때 나왔던 내용이 바로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항목이라는 중에서요, 2번째 공약인데,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에게 개개인에 맞는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 학교 교육 경비에 준해서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 박찬대 의원님께서 대통령님 뵈면 이걸 자꾸 상기시켜 주시고 이 공약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법제화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를 위한 법이다. 우리를 위한 법이다. 사실 이 법제화, 이 제도화는 바로 나 자신, 우리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또 나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법안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주체를 학생, 학교, 학부모 세 트랙에서 볼 때 그동안 우리 교육은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이 너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사실 부모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아이의 입장에서 내 아이를 위해 어떤 교육을 할지 그런 권한이 부모에게는 너무 제한적으로 주어진 게 의무 교육이 의무 취약의 개념에 묶여 있어서 이렇게 많은 제약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제도권 교육을 포기하고 대안학교를 고민하는 이유는 사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다 다른 것처럼 다 다양합니다. 저처럼 무한 입시 경쟁에서는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싶지 않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이들이 잘 자랐으면 하는 그런 소박한 부모의 입장에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과 상의 후에 대안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를 인정해주고 최소한이라도 기본적인 지원을 해주어 공교육의 한계가 오히려 대안학교를 통해 극복되고 좋은 효과들이 공교육에 전파되어 선순환되는 구조로 계속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기현 이사장님이 발제하신 것처럼 대안학교 법제화가 되면 그동안 많은 미인가여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학력 인정이 안 되고 교육비에 대한 세금 혜택이 전혀 없고 부모 회사에서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안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에게 최소한의 국민으로서의 혜택을 주길 바랍니다. 당면한 공교육의 문제에 대안학교들이 새로운 해결책으로 제시되길 바랍니다. 또한 최소한의 교육 선택권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번 토론회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매번 토론회를 참석할 때마다 조금씩 제가 더 깊이가 깊어진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고발을 했기 때문에 대한교육과 관련된 법제화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아닌가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토론회를 참석해서 말씀 나누시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고발은 제가 냈지만 나는 그냥
마른 나뭇가지고 막대기고 도구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모든 아이가 다 경쟁에서 이기고 또 우리 모든 아이가 다 인류대학을 가고 우리 모든 아이가 다 인류 직장을 얻어서 살 수 없는 그 현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제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대한민국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적 수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이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공교육의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하면 부모들의 교육 선택권,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지금쯤은 법제화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때가 무르익었을 때 이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든 수사를 마쳤는데요. 제가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교육 법제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 마치고 1층에 내려왔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참석? 오늘 네. 코로나의 일이 많이 후끈했고요. 네. 좋은 의원님들이 많이 오시고 그래서 이 상반기 안에 꼭 법제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제화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네, 개성공단 팀장. 네, 법제화도 참 넘어야 될 산이지만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전개될 시행령들 그런 것들이 참 또 다른 숙제인데 그런 것들 끝까지 우리가 같이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기도를 응원으로만 우리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법정의 어떤 사회 시스템 속에 이런 것들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게 네, 슈TV도 지속적으로 법제화 그리고 그 이후까지 관심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슈님이었어요.